여러분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오늘 이제 불면증에 대한 마지막 편입니다. 불면증은 잠을 자려고 애쓰는 시간이 30분 이상 계속될 때, 잠을 자기는 겨우 잤는데도 잠자면서 한 서너 번은 깨야 되는 경우, 세 번째는 6시간 이상의 그 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일주일에 두세 번 계속되거나 2달 계속될 때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다가도 또 고쳐서 아주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갑작스런 트라우마를 당했다거나 돈을 뜯겼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거나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심장과 간이 성할 리가 없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불면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불면증 그 자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양방에서는 수면제와 그리고 신경 안정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기능의학적인 면이라든가 또한 한방요법의 그런 어프로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염 진통제를 막 드시던 분들한테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줄 서는 것도 잘 못하죠. 뭐든지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 몸은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스스로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동물들한테 제가 배운다고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동물들은 아프면은 바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먹지 않고 곡기를 끊으면서 한 3, 4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병이 낫기를 기대하시는 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다려주는 거. 아플 때에 바로 고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아픔을 겪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기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 몸이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음번에 주인님이 이렇게 아플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뇌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같은 증상으로 아플 때 지난번 아플 때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킵니다. 얼마나 정말 조화롭게 이 몸이 만들어졌는지 그 흐름을 살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한방요법입니다. 그래서 한방요법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동양적이고 서서히 들어오지만 섬세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그렇게 우리의 몸을 잡아주기 때문에 금세 나는 막 빨리 일어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소염 진통제라는 것은 내가 통증을 못 느끼도록만 해주는 것뿐이지 그 아픔은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진통제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들을 자주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방요법을 좀 더 사랑하고 몸을 거기에 맞춰주시다 보면 몸이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몸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키웁니다. 이 한방요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오장육부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제가 숙곤산을 만들 때에도 이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하초, 방광, 신장, 또 자궁, 또 그 외에 호르몬 계통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하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방광염 또는 소변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급합니다. 계속 막 뛰어야 돼요. 그러신 분이 있고 생각이 딱 벌써 들면은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절박감을 느끼면서 가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전립선 때문에 나는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소변을 자주 가야 돼요. 그럴 때에 잠을 좀 설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불면증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과 방광과 자궁 쪽을 좀 고쳐줘야 되겠죠. 또 정력이 약하셔서, 정력이 약하다는 것은 만들어내는 정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액을 만들어지는데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실조증에 자꾸 이제 걸리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그 하초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방광이 그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곰팡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광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다뤄줘야 되지만 또 이 하초도 같이 다뤄줘서 이 상초, 중초, 하초가 굉장히 밸런스를 이루어서 구슬을 깰 때 하나로 딱 끼워지듯이 그렇게 꿰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하초가 튼튼해서 심장에서 물을 뿜뿜 잘 뿜어줘야만 그 심장이나 간이 열을 받았을 때 소방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폐는 그때 산소를 만들어서 심장에 산소를 주게 될 때 또 심장은 혈을 여러 쪽으로 분산시키는 혈액 순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방에서도 그렇게 심장과 신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면 나중에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양방이 어떤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그때그때 치료해야 되고 수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죠. 사료가 깊은 사람 속에서 이제 하초가 또 약한 사람이 많아요. 하초를 잘 붙잡아 주게 되면 이제 우의 중초, 상초가 건강해지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타민 B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칼슘이 부족해지면은 옛날에도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골이라고 해서 화석의 그 뼈를 가루를 갈아가지고 칼슘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석고라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 그것도 칼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칼슘과 그 물이 잘 배합될 때에 우리의 그 쓸데없는 물도 빼주기도 하지만 칼슘이 우리의 불면증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상초, 하초 또 그리고 중초가 다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이 불면증을 쫓아내는데 불면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딱 그런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장육부가 약해질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한약을 통해서 또 저의 숙곤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고 불면증에서 헤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또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